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 지갑의 모습을 드러낸 거래소 버튼. 앞선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등장을 소개해드렸죠. 많은 분들이 놀랐고 기대에 찬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와, 이제 파이 지갑에서 바로 거래소 접속이 되는 거야? 그럼 파이 KYC만 받으면 OKX든 어디든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냐? 사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파이의 KYC만으로 정말 거래소 접근이 가능할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순간부터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구조인지, 법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동되려는 건지를 제대로 조사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이 KYC만으로 거래소에 접근 가능하다는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법 기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고객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즉, 아무리 파이 지갑에서 KYC를 마쳤다고 해도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신원 확인을 또 한 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이 지갑에 생긴 거래소 버튼은 정말 그냥 링크만 연결해주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UI 버튼 뒤에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위한 설계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건 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미국은 왜 거래소에 그토록 KYC를 강조하는지 그 근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그토록 집요하게 거래소에 KYC를 강제할까? 그냥 사용자 보호를 위한 걸까요?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간주합니다. 즉, 단순한 앱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자금 흐름을 통제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 개념은 MSB라고 부릅니다.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되려면 반드시 이 MSB로 등록하고 핀센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감독이 요구하는 핵심이 바로 KYC, AML, 그리고 의심거래보고입니다. 이건 그냥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거래소는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실명, 주소, 국적, 거래 목적, 자금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이 정보들을 시스템에 저장하고 심지어 특정 거래는 국가기관에 직접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다른 누가 대신 KYC를 해줬더라도 거래소는 그 정보를 대체해서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거래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파이 KYC만으로 거래소에 접근 가능하다는 주장이 왜 불완전한 정보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파이 지갑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KYC를 했더라도 OKX든 바이낸스든 맥시든 그 인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거래소는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한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파이 지갑에 생긴 거래소 버튼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 단순히 OKX나 비트겟의 홈페이지를 띄우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 타이밍에 그걸 앱에 넣을 이유가 있었을까? 바로 이 의문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UI 버튼을 넘어서 지갑과 거래소가 어떻게 연결되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이 생태계가 맞닥뜨릴 현실적인 장벽은 무엇인지 하나씩 분석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을 어기고 KYC를 소홀히 했다가 막대한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은 거래소 OKX.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거래소는 절대로 KYC를 생략할 수 없다는 걸 전 세계에 경고한 현실 사례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죠. OKX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동남아, 유럽, 중동권에서의 성장세는 매우 가파르죠. 그런 OKX가 2025년 2월 미국 정부로부터 총 $5억,
한화로 약 6,89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KYC 관련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건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현재 파이 지갑이 지향하는 거래소 연동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경고 사례입니다. OKX는 과거 수년간 미국 시장에서 핀셋에 등록 없이 미국 내 사용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KYC 없이도 계정 생성이 가능했고 VPN 우회를 통한 거래 접근이 묵인됐으며 의심 거래 보고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자금 세탁 방지 위반으로 간주했고 결국 OKX는 형사벌금 약 8,440만 달러, 자산 몰수 약 4억 2,030만 달러, 총 5억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며 유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어떤 거래소든 미국에서 운영하려면 고객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즉, 설령 파이 지갑에서 엄격한 KYC를 거쳤다고 해도 OKX와 같은 거래소가 그것을 대신 사용하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거래소가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을 떠올리게 되죠. 그럼 파이 KYC는 거래소에선 쓸모없는 건가? 파이 생태계에서 그 인증은 단순히 앱을 쓰기 위한 도구일 뿐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야 할 건 그 KYC가 거래소 인증을 대체하진 못해도 보완하거나 연계하는 구조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기는 질문, 파이 KYC는 거래소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건가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법적 책임 구조와 신뢰 체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OKX 사례에서도 확인했듯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거래소가 직접 KYC를 수행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외부가 아닌 본인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파이 KYC는 완전히 무용지물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가능성이 하나 열립니다. 바로 파이 KYC 데이터를 거래소 KYC 절차의 일부로 활용하는 연계 시스템입니다. 거래소가 자체 KYC를 수행하되 파이 지갑에서 이미 인증된 정보를 사전 참고자료나 자동 입력 정보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OKX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사용자는 로그인 과정 중에 파이 지갑과 연결하여 KYC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파이 지갑은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국가, 그리고 셀피 인증 사진 등 기존에 검증된 정보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KYC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일부 인증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시스템이 완전한 대체 수단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거래소는 여전히 KYC 절차를 직접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책임을 외부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복잡함을 줄이는 도조 수단으로는 상당히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계 방식은 사실 기존 금융권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 간 공동인증 시스템이라든가 마이데이터 기반의 계좌 정보 통합 혹은 정부 인증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처리하는 구조와도 유사하죠. 결국 중요한 건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책임은 누가 지느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래소가 파이 인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스스로 지는 방식이어야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파이 KYC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처럼 활용될 수 있을까? 파이 KYC는 지금까지 파이 생태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사용자 인증 절차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인증 시스템이 거래소, 나아가 다른 플랫폼들까지 연동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인증이 아닙니다.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 파이 KYC가 글로벌 아이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먼저 중요한 건 신뢰성과 범용성입니다. KYC라는 건 결국 신원 정보를 검증하고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파이 지갑이 이미 수천만 명의 사용자에게 신분증, 얼굴 인증, 영상 촬영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꽤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아이디로 쓰이려면 그 인증 결과가 단지 내부 서비스용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은행이든 거래소든 정부기관이든 이 인증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건은 공신력입니다. 즉, 파이 KYC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시스템인지, 법적, 기술적으로 그 수준에 도달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이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YB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인증 정보를 사업자 간에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그 증거죠. 이런 흐름이 점점 확장되면 궁극적으로는 파이 KYC를 통해 인증받은 계정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신원 인증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개인에게는 디지털 정체성을, 플랫폼에는 인증의 효율성을, 국가에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구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구글 계정 하나로 다양한 서비스에 로그인하듯 앞으로는 파이 KYC 하나로 거래소, 마켓, 해외 결제, 디지털 공공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접근하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파이 생태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파이 KYC가 진짜로 글로벌 아이디처럼 정착된다면 그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파이 생태계 전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기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파이를 채굴하거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파이 KYC를 활용해 거래소에 빠르게 가입하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 인증을 대체하려는 비코어 사용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할 겁니다. 즉, 파이 생태계는 이제 더 이상 코인 채굴만의 공간이 아니라 신원 인증된 사용자들이 움직이는 디지털 금융 허브로 확장되는 거죠. 두 번째는 파이 자체의 가치 인식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파이 코인은 미래에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 토큰처럼 여겨졌다면 KYC 기반 인증이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건 신뢰 기반 통화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파이를 단순히 P2P 거래나 앱 내 결제에 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는 수단 혹은 해외 플랫폼에 가입하기 위한 키로 인식하기 시작하겠죠. 이때부터 파이 코인의 경제 구조는 단순 거래를 넘어서 아이디 기반 액세스라는 새로운 수요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플랫폼과 사업자들의 움직임입니다. 파이 KYC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중소형 거래소뿐 아니라 마켓플레이스, SNS, 게임 플랫폼, 전자지갑 앱 등에서도 파이 인증 시스템을 연동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직접 KYC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규제도 많고 보안도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럴 바엔 이미 수천만 명이 통과한 파이 인증 시스템을 불러다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결국 이 흐름이 완성되면 파이 지갑은 단순한 자산 보관 앱이 아니라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자산을 동시에 보유한 멀티 허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허브를 중심으로 신뢰 가능한 거래, 글로벌 플랫폼 연결, 개인 간 직접 거래의 부활, 그리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까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파이는 단순한 채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신뢰와 인증, 그리고 자산의 흐름을 재정의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지갑 안에 생긴 단 한 줄의 버튼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